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면 삼성물산의 이사들이 되도록이면 더 많은 값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나도 안 했다. 그건 확실한 얘기고.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에서 평시에는 다 의결권 전문위원회한테 물어보다가 이것만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서는 자기네들이 하기로 했다. 그냥 이 두 가지면 뭐 나머지는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테크니컬한 것은 뭐 논박을 해봤자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너무 디테일한 문제라고. 사안별로 일일이 다 뭐 반박을 해가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낭비예요. 시간 낭비야. 뻔한 거거든. 그냥 지분, 전자지분이 많아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이재용 일가의 직접적인 컨트롤 아래에다 둘 거냐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딜을 뭘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런 거죠. 삼성물산의 값이 가장 역사적으로 낮았을 시간에, 그 다음에 제일모직이 굉장히 고평가된 아주 나쁜 타이밍에 무리하게 억지로 합병을 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 뭐 하다못해 아파트만 하더라도 팔 때 1,000만 원 내려간다 그러면은 쑥 물건 빼고 다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 간단한 논리인데. 그리고 합병을 그 당시 꼭 해야 될 아무런 그 설득력 있는 그 이유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자문을 받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자문을 받는 모든 곳에서 반대를 하고, 그리고 그전에는 이런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할 건지를 자문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물어보던 사람들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덜컥 자기들이 결정하기로 했다는 거. 그거예요. 그것만 아니었어도 이 딜은 불가능했으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회의록에 보면은 웃기는 얘기지 뭐냐면은 이 사안이 중요해서 직접 결정한다. 아니 그동안은 그러면은 전문위원회는 그러면은 사안이 안 중요한 거를 물어보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가장 핵심이에요. 의결권 자문위원회한테 물어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기네들이 결정을 해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왜 그렇게 했대디? 라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자문위원을 하던 사람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 얘기가 자기가 듣기로는 청와대 뜻이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안다. 그렇게 얘기를. 그때도 이미 청와대가 개입을 했다는 얘기는 그때도 있었던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왜 청와대가 굳이 무리하게 그 일에까지 개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을까? 그게 이상했던 건데 설명이 불가능했었고. 왜냐하면 특별히 뭐 정부가 삼성을 나서서 그렇게까지 도와줘야 될 정권이 그럴 이유를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거든요. 다들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당시라면 언제 그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청와대 7월 달, 7월 초 합병. 작년 7월 초에 그 얘기를 했습니까? 그 직접 들으신 삼성 눈치를 본 거죠. 다들. 왜냐하면 뭐 삼성이 갖고 있는 그 권한 또는 뭐 이런 협박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뭐 굉장히 크다는 거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리고 굳이 뭐 학교에서 뭐라 그러지? 일진한테 애들이 다들 먼저 찍히지 않으려고 다 알아서 눕히는 그 논리랑 아주 비슷한 거죠. 삼성이 우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경제 그룹이고, 그러면은 뭐 은행이 됐든 증권사가 됐든 자산운용사가 되었든 결국은 그네들한테 나오는 비즈니스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비즈니스를 그럼 포기하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은 얘기고. 고민할 수는 있는데 이제 집합투자기관이라고 하면 이제 신인음으로써 투자가들의 돈을 맡긴 데니까 투자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맡긴 회사의 이익 또는 맡긴 회사 돈의 관리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했다.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국내 그 리서치 기관들이 이래도 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도 되지. 예, 이 독립적인 판단을 해서 독립적인 판단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맨날 말하는 걸로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뭐라고 그래, 이제 당위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업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증권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증권사가 편향되어 있다라는 거, 솔직하지 않다는 거, 자기들이 커버하는 기업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쓴다는 거, 실제로 쓰는 보고서와 자기들 기관 투자가한테 하는 말이 다르다는 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증권사 리포트가 100%가 다 매수 리포트만 있는 게 그런 데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외국사들은 매도를 하라는 거에 비중이 15%에 30%까지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는 그런 데인데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그럴 수 있는 데냐고. 그러니까 그러는 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물어보면 조금 산업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아니 왜 또 아마추어 같은 소리를 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런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 왜냐면은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치 체제는 정치 권력은 제왕적인 대통령제, 경제 체제는 경제력 집중이 재벌로 되어 있는 체제예요. 그다음에 이걸 운영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은 관원한테 다 위임되어 있는 체제예요. 인디펜던트하게 독립적으로 체크 앤 밸런스가 잘 안 지어진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벌 입장에서 세습이 가장 큰 관심인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무슨 수가 있어도 대통령의 줄을 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독가스와 같아서 틈만 있으면 들어와요. 그 틈을 찾느라고 시간이 걸릴 뿐이죠. 결국은 최순실을 찾아낸 거지, 삼성이. 근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길이 잘 안 보였었겠지. 그리고 나서 그 전에는 또 정윤회 씨가 있었을 것이고. 근데 두 사람 사이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 최순실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의 50대 나이 된 사람의 넘버원 이슈가 뭐야? 애들 진학과 걔 그 진로야. 아, 그거를 잡으면 되겠구나. 그거를 들어가자. 아주 너무도 자연스러운 전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권력을 대통령한테 집중되어 있는 체제, 그리고 경제가 재벌로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체제, 그 다음에는 국가 운영을 관리들한테 지나치게 많은 재량권을 준 체제. 이 세 가지 컨비네이션에서는 항상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건.